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고전문학, 오늘도 고전문학계의 높은 음자리표 이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높은 음자리표입니다. 저는 인생에 낮은 게 없어요. 그냥 다 높아. 고전문학계의 하이 소프라노. 예. 모든 대화를 이 레저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음계 오선지 바깥에 있는 레저 라인으로 소화하시는 유광수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춘향은 정절의 화신이 아니고 사실은 신분과 제도를 뛰어넘은 진정한 반무파탈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결정권이 무엇인가를 그 진정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민중들이 열광했다. 그렇습니다. 예. 정절과는 무관하다. 정절과는 무관하죠. 예. 자, 오늘은 흥부전입니다. 그동안 본 게 홍길동과 춘향을 봤습니다. 예. 남성 영웅의 핵심 예. 홍길동, 여성 영웅의 핵심 춘향. 근데 아무도 춘향전을 여성 영웅이라고 보질 않았으니까 그동안 헷갈렸던 거거든요. 예. 영웅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인간들. 자기한테 주어진 걸 뛰어넘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조선시대 이야기 중에 보통 사람들, 평민, 정확히 말하면 좀 찌질찌질한 사람들 중에 대표, 남자 대표 흥부. 찌질한 것으로서 정말 전형을 보여줍니다. 흥부가. 그러니까 흥부전도 사실은 우애 이야기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니들. 예. 싸우면 안 돼. 그렇죠. 예. 엄마 아버지들이 그런 걸 뽑아내서 이제 애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어린 시절 흥부전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욕심 많은 놀부하고 착한 그렇죠. 흥부가 네. 여차저차 하다가 네. 제비가 박심으로져가지고 그렇죠. 흥부는 이제 대박이 터지고 그렇죠. 놀부는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패가 망신했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착한 흥부가 형인 놀부를 걷어들여가지고 잘 살았다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어릴 때 들을 때도 이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예. 우선 그 처자식이 스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1년에 하나씩 나와도 그렇죠. 첫째는 20살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스물이라고 했으니까 처자식이. 그렇죠. 15살에 장가가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 시절에. 예. 15살 이상이 6명이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작을 붙어 먹어도 그렇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가족이. 역시 총수는 고전문학을 했었어야 된다니까. 왜 얘네들은 그냥 집에서 달아나다고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흥부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데 딴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고 넘어가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우애 얘기만 쏙 뽑아간 거죠. 그 시절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가 회자됐다는 것은 네.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흥부 얘기가 들었을 때 스물이야? 스물이라는 단어에서 그때 다 그렇게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백 년 후에 저도 반응을 하는데 그렇죠. 20명이야?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1년에 하나씩밖에 못 낳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없어요. 보면. 예. 그러므로 첫째는 최소한 20이고 그러면 15 이상으로 대여섯 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왜 맨날 아버지 혼자 그렇죠. 형 집에 가가지고 그렇죠. 내 뺨에다가 양쪽으로 도리로 주걱으로 쳐다오. 그렇죠. 거기서 밥을 떼서 먹고 이게 예. 야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자,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전혀 다른 거에 반응한 겁니다. 아무도 해설은 안 해줬던데. 예, 그렇죠. 이제 그걸 오늘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또 하나 이해가 안 예. 갔던 게 뭐냐면 재산은 형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재산은 분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이 왜 다 가져갔냐 이거지. 그렇죠. 역시 핵심을 딱 짚으셨어. 집에 가까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아무도 해설 안 해주더라고. 예. 벌써 이제 이게 2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약간 감을 잡으시는데 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반응했던 건 요즘 우리가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반응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특히 춘향전 틀림없고요.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그때서 이해가 와서 그 사람들 여기 반응해 춘향 나이스. 그럼요. 그거에 반응했던 거고. 갑자기 현사 또. 오늘 이제 흥부전도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 타는 이야기. 박을 타가지고 박 속에서 막 흥부는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네. 놀부는 나쁜 게 막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제비다리를 왜 분질렀니? 남을 네. 도와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야기로 물론 착하게는 살아야죠. 그런데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하려고 흥부전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형제하고 우애 좋게 지내라. 그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교훈이죠. 그렇죠.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우애 있어야 돼요. 우애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우애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윤리관에 입각해서 그렇죠. 뽑아낸 것이고 네. 실제 이게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이유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흥부전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욕심에 관련된 욕심에 이야기겠죠.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럼 놀부 얘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놀부는 분명히 욕심쟁이에요. 예. 일단 부자야. 아버지 재산을 받은 것도 있고 예. 나름대로 열심히 경영을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넓혔어요. 물려받은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게 물려받은 재산만 가지고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냐? 점점점 갈수록 쪼그라들어. 예를 들면 옛날에 양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네. 관직에 나가서 월급 받는 거로는 사실 잘 못 살아요. 왜 못 사는지 녹봉으로는 안 된다. 녹봉만으로는 불가능해. 자기가 요즘 공무원도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진짜로 그게 됐겠나? 뭐 저도 지금 사립학교 교원이니까 녹봉만으로는 부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나 지금이나 결국 물려받은 재산만 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럼 그 재산을 가지고 불려야 돼. 그럼 불리는 방법은 뭐냐?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밭과 논을 잘 경작하도록 농사도 잘 짓게 하고 장사도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합니다. 흥부전 이야기는 분명히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 시대에 돈을 열심히 버는 상공업과 농사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놀부는 연락에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재산을 점점 불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한테 놀부가 부자라는 얘기는 물려받은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듣자마자 경영 능력이 있었구만. 그렇습니다. 부잣집이면은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봤거든요. 그보다 좀 더 옛날에 50년대 60년대면 진짜 굶주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더 옛날 조선시대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디로 가느냐? 동네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우리가 각설이 타령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아시잖아요. 구걸을 하면 먹을 걸 줘요. 그렇죠. 주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무슨 단체에 뭐 좀 기부하세요. 그러면 기부를 하면 그 사람 명단이 다 떠. 동네에 다 떠. 왜냐면 옹고집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걘 부자인데 그 집 가면 맞아. 그렇지. 그리고 때려. 심지어 똥물도 퍼버. 그게 너무 옹고집이 과하게 반응하는 건데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지가 가끔 오는 게 아니거든. 항상 오니까. 항상 와. 부잣집 문턱에는 항상 거린들이 항상 거지들이 와요. 거지 잘못도 아니고 부자 잘못도 아니고 국가가 시스템으로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요. 충분히 먹고 살 방법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방법도 없어. 그냥 부잣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씩 줘요.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 꽤 되고요. 예를 들면 부잣집은 마을에 뭐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립니다. 춘향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학도가 잔치하는 거 원래 이 사또님이 가끔 잔치 좀 벌리시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걔네들에게 휴가 겸 먹을 거 겸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회윤리였구나. 그게. 그럼요. 부자의 윤리였다. 그게. 그럼요. 자기 인척들 있어. 사돈, 팔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 장례가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조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이게 이제 지금처럼 뭐 부자 얼마가 아니라 그거를 다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집이 부자니까. 부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 사회 경제적 책무가 있었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재산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놀부가 부자인데 열심히 노력한 것도 맞아. 네. 근데 재산을 한도 끝도 없이 불리려는 욕심이 많아. 그걸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흥부가 부자가 됐잖아요. 자기는 이미 부자였어. 그런데 야, 너 어떻게 부자 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요. 제비. 그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예. 더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탐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놀부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 놀부가 그러니까 부자라서 지금 악역을 맡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야, 적당히 좀 해라 이 새끼야. 그렇죠.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핵심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큰 기업 이런 거 경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돈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 돈 벌기 위해서. 돈 쓰는 담당이 또 있어요, 비서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참 많잖아요. 언제 샀겠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벌려는 이 끝없는 탐욕의 모습이 놀부예요. 적당히 해라. 부자를 욕할 수가 없었겠네, 함부로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부자가 그 사회 생태계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부자가 있어야 또 거린도 그렇죠. 굶어 죽지도 않고 그렇죠. 마을에 관혼상제가 있으면 또 그렇죠. 부담도 해주고 그럼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사회적 지탄도 해가지고 압력도 그럼요.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적당히 좀 해라. 그렇죠. 너무 이 도둑놈의 새끼야. 고표상이다. 그게 바로 놀부예요. 그러면 흥부는 뭐냐?